그 다음 오늘 마지막 질환이 이제 황반 변성인데, 황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앉아 눈 뒤쪽에 시신경 바로 옆에 이렇게 어슴푸레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황반이라고 불러요. 모양상으로는 별로 특징이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단층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요 망막 신경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오목하게 지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황반이라고 부르고, 이 모양이 가장 정상적인 건강한 모양이에요. 황반 변성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명 원인 1, 2등에 항상 들어갑니다. 후진국 가면 백내장이고, 백내장 수술하면 완치되는 병인데 그게 안 되니까 후진국 가면 백내장이 1등이고, 선진국에서는 황반 변성하고 당뇨 망막증이 제일 많아요. 그 두 가지 다 관리만 잘하면 그것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황반 변성이 좀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여기도 보시면 한국에서 분석한 데이터로는 당뇨 망막병증과 황반 변성이 실명 1, 2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이 당뇨 망막병증은 어차피 당뇨 있는 분한테만 나타나기 때문에 당뇨 있는 분들은 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황반 변성은 어떤 사람이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 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이제 스크린이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황반이 이제 망가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좀 어슴푸레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그러면서 황반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황반도 그 초기와 중기, 말기가 있고, 타입이 또 이렇게 건성, 습성, 이거는 꼭 사우나에서나 쓰는 용어 같은데, 건성은 말랐다는 거고 습성은 이제 습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건성 황반 변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있어요. 어머니 지금 연세가 67이신데 황반 변성이 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항상 갖다 드려서 드시고 계시는데, 그 영양제 이제 뭐 루테인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고, 건성 황반 변성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90%고, 습성 황반 변성이라는 게 이제 황반에 물이 차면서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습성이 훨씬 나쁜 겁니다. 근데 건성이 시간이 지나면 습성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게 그런 영양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습성 황반 변성은 황반 변성 전체의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좀 관리하는 정도로 가고요. 습성이 되면 그때 뭐 눈에 주사를 맞네 뭐 이런 치료들을 막 병원에 자주 가고 하시는 분들이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성인 시기에서는 이게 정기적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3개월 이렇게 정기 관찰만 하시면 되고, 습성일 때는 이제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황반이 이렇게 평온해야 될 황반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성이에요. 이게 하얗게 된 게 뭐냐면 그 혈관에서 다 진물이 새 나와가지고 이 황반 안에 가득 고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필름 역할을 해야 될 황반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전혀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이 오면 이제 아주 심해지면 아예 실명을 하게 되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황반이 가운데 물이 차고 하게 되면, 이게 필름이라고 그랬잖아요. 필름의 일부분이 망가지면 사진이 어떻게 찍히냐면 군데군데가 안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야 될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중심 암점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일부분이 안 보이고 또 약간 왜곡돼 보이고 구불구불하다든가 이런 식의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황반 변성도 역시나 원인의 1순위는 노화입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생기기 때문에 황반 변성은 최소 50세 이상부터 진단이 돼요. 그래서 이게 노화가 원인이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흡연이 참 안 좋죠. 우리가 맨날 무슨 이런저런 연구 나오고 뉴스 나오고 신문 나와서 뭐 와인이 몸에 좋으네 나쁘네 뭐 커피가 몸에 좋으네 나쁘네 말들이 계속 많은데, 흡연이 좋다는 연구는 하나도 못 본 것 같아요. 흡연은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녹내장에도 안 좋고 황반에도 안 좋고 백내장에 안 좋고 다 안 좋아요. 그래서 흡연은 안 하는 게 좋고, 저는 흡연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햇빛에 노출을 많이 하다 보면
자외선이 눈 안에 많이 들어가다 보면 또 황반 손상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 현대화된 어떤 서구식 식생활도 황반에 안 좋고 또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시력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는 증상이 돼야 본인이 느끼잖아요. 이것도 황반 변성도 상당히 진행돼야 나타나요. 초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성 황반 변성일 때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검진하다 발견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황반 변성 관점에서도 50세 이상은 안과 검진을 가끔씩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반 변성도 이제 정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심할수록 시력이 손실되는 정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고요. 그 다음에 황반 변성이 나타나면 이제 이 황반을 이렇게 단층 촬영을 했을 때 아까 이렇게 평온해야 될 망막이 이렇게 많이 망가졌죠. 모양이 험하잖아요. 혈관, 여기 하얗게 진물도 나고 혈관도 다 이렇게 막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집안에서 바둑판이나 이렇게 달력판 같은 걸 봤을 때 이 모든 선이 다 일정하게 공백 없이 다 보여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구불구불해지고 이게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황반 변성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 자외선 차단, 모자나 선글라스로, 안경도 요새 자외선 차단이 대부분 됩니다. 다 자외선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식생활에서도 몸에 좋은 이런 음식들 드시고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되, 황반 변성도 역시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그런 게 안 좋았던 분이 계시면 꼭 잘 봐야 됩니다. 유전성이 커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초기에는 이렇게 그냥 생활습관 관리를 하게 되고 이런 루테인 포함해서 이런 것들 드시기도 하고, 후기에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양제고, 이게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는 항체 주사라고 그래서 눈에다 주사를 놓으면 황반 변성이 좋아집니다. 근데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개 한 달 간격으로 3번 치료하고 그걸로 그냥 쭉 유지가 잘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몇 달 지나서 또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치료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황에 맞춰서 관리를 하다가 좀 쉬었다가 하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 황반 변성 치료고, 이런 주사가 한 병에 막 15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다 의료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기 돈이 많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크게 경제적 부담 없이 이렇게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희귀난치성 질환은 산정특례라고 그래서 본인 부담률을 더 낮춰주거든요. 정부에서, 그 보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료 비용 부담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안 좋은 혈관들이 없어지면서 그 하얗게 고였던 진물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관리를 잘하면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시력이 좋아지는 분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 관리할 때 금연, 자외선 자외선 차단, 그 다음에 채소나 등푸른 생선 같은 걸 잘 드시고 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 검진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하냐, 오늘 이제 거의 후반부 마무리인데요. 말씀을 다시 해드리면 우리 아이들도 조기에 시력 나쁜 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아기 때도 한 1, 2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이제 시력 숫자를 읽을 수 있는 나이, 유치원 정도가 되면 시력 검사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꼭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세, 50세 이상이 되면 1, 2년에 한 번 정도는 검진을 하시는 게 좋고, 60세 이상이 되면 필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 이런 황반 이런 질환들이 60세 이상에서 더 급증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인 질환, 퇴행성 질환의 고위험군이 당뇨, 고혈압과 연관이 많이 돼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과 검사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갑자기 시력이 안 보이는 경우, 당연히 병원 오시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날파리 같은 게, 원래 비문증들이 그것도 노화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은 있으실 텐데 그런 게 이렇게 확 늘어나거나 갑자기 커튼 친 것처럼 시야가 일부가 안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
이런 망막 박리나 이런 응급 질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급히 안과를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녹내장 검사 같은 경우에 밤에 갑자기 두통이 있거나 녹내장이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대개는 자다가나 새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밤에 눈이나 머리가 많이 아프거나 이러신 분들은 혹시 녹내장이 아닐까 생각해서 안과 검진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 같은 걸 보면 눈을 막 이렇게 압박하거나 마사지 한다고 막 비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녹내장이 있거나 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이라든지 자세 이런 게 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지가 않고요. 수돗물로 눈을 씻는 것들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세수하는 정도로만 씻으시지 막 눈 자체를 눈 뜨고 막 이렇게 헹궈내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그 가시 아메바라고 그래서 수돗물에만 사는 아주 악질 세균이 있어요. 그거에 이제 감염돼서 안과로 오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커피도 하루에 한 3잔 이하로 드시는 걸 추천하고, 자외선 관리는 항상 피부에도 그렇지만 눈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생활 습관과 식생활을 하시고 안과 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발견했을 때는 바로바로 잘 치료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세요. 맨날 TV 보셔도 막 무슨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런 사람, 한의사들 막 나와갖고 뭐 먹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안과에서는 크게 한 2-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오메가3가 건조증이나 눈 노화에 좋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루테인을 포함한 몇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황반변성을 억제를 해주는 효과는 검증이 돼 있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영양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주요 성분으로 이제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음식 드실 때는 녹황색 채소 잘 드시고, 그다음에 그런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